취업에 도전하는 우리 취준생을 구하는 프로젝트.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닙니다. 한 명의 취업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시장에서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일치월장입니다. 네, 취업준비생 한 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목표 기업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끝장 코칭을 해드리는 네.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코치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치월장이 오늘 어떤 결과가 됐을지 궁금합니다. 취업준비생입니다. 우리 그 하반기 때 40회 공채 탈락의 어떤 아픔을 딛고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는 분이시죠? 네.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잘생겨지고 있습니다. 황선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점점 여유 있어지고요. 이제 네. 거의 방송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늠름해요. 자, 이제 1개월째가 되는 날이죠, 오늘이. 네, 일취월장 원래 한 달 프로젝트로 저희가 한 분씩 모시고 있는 시간인데 아쉽지만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랄까요? 어떤 진행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그게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어제까지 제가 지원한 지원서를 개수를 세봤는데 네. 23곳에 총 지원을 했더라고요. 23군데. 그래요? 예, 그 중에서 3군데는 서류에서 탈락을 했고 아, 3군데는 서류 합격해서 면접을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도 임원 면접이 하나 잡혀 있는데요. 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괜찮은 진행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몇 개 서류 탈락한 게 3곳? 네. 23곳 중에서 23곳. 괜찮죠. 괜찮죠? 네. 예. 자,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는 서류 발표가 하나씩 날 때마다 조금 그 멘탈이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서류 불합격 통지를 받아도 결국에는 어딘가는 취업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스킬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강해졌다. 뭐 이런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한 성과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한 주입니다. 이제 필살기를 보여주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대표님, 선준 씨가 올 상반기 또 올해 통틀어서 이제 취업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뭘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선준 학생은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왔던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열정이 아주 다분히 충분한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자, 선준 씨 보면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도전 경험이 풍부했었고 본인이 목표를 세웠으면 도전하잖아요. 자, 했던 코칭에 대한 제 방향대로 잘 이끌어져 왔고요. 네. 그다음에 선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은 확률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확률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서류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면접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면접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죠. 그렇습니다. 임원 면접도 또 앞두고 예.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요. 선준 씨 이제 면접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면접이 네. 이제 남았고 면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어떤 게 가장 좀 어려워요? 준비해 보니까. 면접 전형이 최근에는 조금 다양한 전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인성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등 다양한 면접이 있는데 이런 면접을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면접의 형태는 크게 4가지 또는 5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면 인성 면접, 그다음 토론 토의 면접, PT 면접, 역량 구조화 면접 또는 이러한 형태들을 다 복합하여놓은 합숙 면접이라든지 심층 면접에 대한 형태들이 있지만 면접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동일하거든요. 과연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맞느냐? 그리고 이 지원한 직무에 잘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흔히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성 면접은 질문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가 먼저 답변을 정리해보고 즉 답변에 대한 적절성을 한번 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거를 면접관 앞에 가서 발표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즉 체화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토론, 토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면접 형태 중에 하나인데 물론 논리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물론 토론, 토의 면접에서는 상대방 지원자들과의 협업 능력, 경청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이러한 경청 능력이라든지 팀워크에 대한 것들을 서로 보완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PT 면접, 예를 들어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역량, 내용에 대해서 구조하는 스킬, 그리고 구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스킬이 중요한데
내용에 대한 이런 그 구조화하는 방법 외에도 전달 스킬, 특히 스터디를 통하는 것들이 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면접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좀 준비할 그런 면접이 있을까요? 선준 씨가 그동안 그 지난 그 하반기에 롯데 케미칼 면접을 봤다라고 했었죠. 네네. 그 당시 준비가 없어서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선준 씨는 지금 인성 면접에 대한 부분도 저하고 코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아쉬웠었던 역량 구조화 면접이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코칭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역량 역량. 구조화 네. 면접입니다. 앞서서 뭐 인성이나 PT 토론 이런 것들은 좀 들어봤었거든요. 네. 역량 구조화 어렵다. 면접이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요? 어떤 면접인가요? 예, 역량 면접이라 하면 흔히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지식, 스킬, 태도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몸으로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행동으로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역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행동으로서 발휘할 수 있느냐, 즉 지원자가 과거의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을 때 그러한 작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 똑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개발된 면접이고요. 그다음 이 구조화란 말은 반구조화에 대한 반대말로서 면접관이 직관이나 경험에 의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틀에 따라서 지원자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면접 형태이고요. 취준생들이 쉽게 말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면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위 이제 이게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꼬리 질문이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꼬리를 정말 물고 계속 질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연관되고 또 묻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한 가지 이벤트라든지 사건, 경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네. 지원자가 정말 본인이 정말 아주 유능하게 카이저 소세와 같은 명석한 두뇌 IQ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원자들이 흔히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경험을 떠올리지를 못해요. 현장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맞아요. 안 떠올려요. 그래서 먼저 경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또 도입을 준비 중인 NCS 기반의 스펙추얼 NCS 기반의 역량 면접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면접 네네. 기법. 이런 부분도 결국은 역량 구조화 면접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 그러면 압박 면접 같은 건가요? 압박 엄밀히 면접? 얘기하면 네. 면접관들이 보는 압박 면접이란 것들은 형태는 없습니다. 기업에서 얘기하는. 압박 면접은 지원자들이 그렇게 압박을 당했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고요. 흔히 이제 과거에 잘못된 면접 형태 중에 하나가 면접관이 지원자의 감성이라든지 감정을 자극해서 정말 인격 모독성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네. 실제적으로 면접에 대한 것들은 좀 잘못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압박 면접과는 역량 구조화 면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도 그래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압박을 합니까, 사람을? 압박 면접하고는 분명히 좀 다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모의 면접식으로 그래요. 잠깐 해보면 이제 압박 면접은 네. 아니고 역량 면접에 대한 예를 한번 선준 씨하고 그러니까요. 좀 해보도록 덜 압박 면접으로 좀 해주세요. 역량 그럴까요? 구조화 면접으로. 네네네. 네. 선준 씨, 그동안 다른 사람과 팀을 이뤄서 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요? 대학생이다 보니까 특별한 경험보다는 팀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팀원들과 어떤 팀 프로젝트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실래요?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 경영학과 친구들과 함께 자, 몇 명이었고 본인의 역할은 뭐였어요? 총 6명이었고 저는 그냥 하나의 팀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본인 역할은 뭐냐고요? 제 역할은 자, 됐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본인이 여기에서 다른 팀원이 하기로 했던 역할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했었죠? 자, 그렇다면 그 프로젝트에 빠지는 팀원이 있다면 왜 그 업무를 본인이 맡아서 했어요? 이런 정도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자, 이 구성원이, 이 지원자가 본인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자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긴장이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계속 공격하시네. 막 저도 해봤거든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선준 씨 어땠어요? 저 약간 청문회 받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당황이 되네요. 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몇 개 질문 사실 못했어요. 짧게 해봤는데 선준 씨의 영양 구조와 면접 점수 매긴다면 대표님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본인이 이러한 그 팀워크와 관련된 역량에 대해서 준비가 조금 더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10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아, 그래 아직 좀 예. 준비가 더 돼야죠.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오늘 지금 4주째 마지막 주인데 지금 4점 주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더 기회가 네. 있으니까요. 더 점수 코칭을 해주실 거고. 지금 완성된 네. 단계가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이런 영양 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애초에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저는 대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네. 자, 일단 경험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리가 중요해요. 아까 우리 이 취업정보센터 전 시간에서도 한화 면접에 대해서 좀 다루었었죠. 네. 한화도 대표적으로 역량 구조화 면접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마찬가지로 선준 씨가 그동안에 저하고 함께 작업을 했었던 역량에 대한 역량이나 경험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고 그러한 경험들이 어떠한 역량과 매칭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무엇이었고 본인의 역할, 행동, 결과들이 무엇이었는지 더 나아가 어떠한 점을 배웠는지 정리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준비 없이 가는 면접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면접 현장에서 멘붕이 올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선준 씨의 경우에는 지금 은행권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저희 뒤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은행권의 경우에 그러면 역량 구조화 면접에 들어갔을 때 예. 확인하게 될 역량이 있겠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 확인하게 될까요?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역량에 대한 구조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아, 그래요? 자,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짜여진 틀에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인재상이나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심층적으로 질문하는 기법이라면 네. 시중에서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합승 면접이라든지 연수원에 모여서 통합된 형태로 면접을 봅니다. 즉 구두로서 지원자가 답변하는 내용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어떤 공통의 작업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보여줬는지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더 한 발짝 나아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오, 궁금한 거 없어요? 선준 씨는 해봤는데? 근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이다 보니까 질문의 개수가 조금 이렇게 방사형으로 좀 퍼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이게 사실 예측이 대표님 너무- 이게 네. 준비한다고 됩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예.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그 상황에 맞춰서 다 해봐야 돼요? 하나하나? 제가 보기에는 보통 다 할 수는 없죠. 네. 일단 경험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취준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그러한 경험,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면접 현장에서 떠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러한 경험을 정리를 해봤다면 네. 그 다음 작업이 스타식으로 나눠보는 거거든요. 스타? 예. 스타요? 네. 예, 별인데요. 네. 시츄에이션, 시츄에이션. 그 다음에 태스크, 네가 맡았던 역할과 역할. 책임은 무엇이었냐? 그다음 액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 다른 네. 팀은 무엇을 했었지? 네. 자, 그리고 리절트, 결과가 뭐 어땠었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육하 원칙으로 접근해 본 부분도 본인이 그 역량 구조화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요. 스타 그래요. 기법, 예. 상황, 역할, 행동, 결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눠주니까 또 뭐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역량 구조화 면접이 이제 대충 뭔지 감이 와요? 선준 씨? 그렇다면 조금 어렵지만,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면접 네.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네, 이제 예. 실제적으로 선준 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역량 중에 하나가 저는 목표에 대한 도전, 그리고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에 대한 역량 위주로, 역량 관련 질문 위주로 역량 구조화 면접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준 씨, 이제 좀 아까와는 다른 방향에서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실천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저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외에서 인턴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 한 장과 한 달치 생활비만 가지고 터키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해외 인턴 자리가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제 터키 한인회를 통해서 한국 기업 명단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됐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들어볼게요. 자, 이제 터키로 떠났었는데 거기까지 본인이 했다면 그 기간이 있었을까요? 어느 기간 내에 본인이 그러한 인턴 자리를 현지에서 구한다라고 목표를 잡았었나요? 저는 한 달치 생활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해외 인턴 자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하루에 2개의 한국 기업을 방문해야겠다고 목표를 내렸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불안했을 텐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자리를 구하기, 인턴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나름대로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요? 저는 그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학과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 경우에 학과 선배님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한국 기업 사장님들을 소개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 대사관에 있는 학과 선배에 대한 도움이 조금 더 여의치 않았다. 또 다른 대안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직접 한국 기업체를 하나씩 방문해가면서 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계획했던 활동 중에서 선배도 만나고 한국 기업체도 가보고 자, 그러한 활동들에 대한 계획은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두고서 준비를 해나갔어요? 일단은 이스탄불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방문하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산업군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방문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네. 제가 들을 때는 아까 면접 봤던 것보다는 좀 잘한 것 같거든요. 예. 대표님 어떠세요? 제가 이 경험에 대한 것들은 미리 사전에 네. 이런 추진력, 계획 및 조직화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본다고 제가 어느 정도 팁을 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선준 씨가 이런 경험들은 했었거든요. 네. 본인의 경험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준비해보고 생각해봤던 경험들이고 스타일에 따라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량 구조화 면접 오늘 알아봤습니다. 아유, 사실 이것으로 황선준 씨의 일치월장 저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코칭은 해주실 텐데 소감 한번 들어보죠. 앞으로의 뭐 각오랄까 이런 것도 그래요. 해주시고요. 한 달 동안 대표님 코칭을 받으면서 면접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진짜 실제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도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 방금 한 네. 정도의 어떤 그 면접을 본다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는 선준 씨에게 고기를 직접 잡아줄 수는 없거든요. 예.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는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네. 잡을 수 있는 능력만큼은 제가 어느 정도 코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스로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저는 꼭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임 대표님 그리고 한 달 동안 사실은 첫 우리 구직자였잖아요. 첫 제자잖아요. 일치월장을 통한 어떠셨어요? 소감이? 저는 선준 씨를 만난 것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제 모토가 교학상장. 가르치면서 저도 성장하고 배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선준 씨를 통해서 네. 제 모토인 교학상장을 느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애프터 서비스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주 씨가 이제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좀 좋은 결과를 기다릴게요. 되면은 꼭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네. 네,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들은. 네. 1대1 끝장 코칭입니다. 일치월장, 선준 씨처럼 이렇게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코칭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죠? 지금 보이는 이메일과 전화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네. 자,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그리고 황선준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